불법 도박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아이템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의 중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빠른 결과들을 보여주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중독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가장 심각하게 중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은 달팽이 게임과 사다리다.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25,000명이고 뭐 이제 사다리가 이제 5,000명인데 지금 이 5,000명만이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도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5만 명이 만약에 10,000원씩만 배팅을 한다 그래도 벌써 5분에 한 번씩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제 많이 엄청 되어갔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이거 잘만 하면 돈 되겠는데가 아니고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사람 폐경망신하는 거 순식간이다. 민호 씨 역시도 2년 전에는 스포츠 토토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도박 중독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박을 멈추고 도박 중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도박 중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도박을 끊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의 적절한 상담을 해준다. 이젠 부모님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김민호 씨. 너랑 나랑은 합이 들었대. 잘 맞는데.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을 놨잖아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계속 내가 대출 받아다 해주고 한 게 지금 1억 2,500이 됐네. 내가 해준 것만.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다 저기 막아준 거죠. 그랬는데 그 뒤에 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도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 내가 너랑 같이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숱한 거짓말을 했던 김민호 씨. 그런 그가 어떻게 도박을 멈출 수 있었을까? 그 계기가 궁금했다. 길거리에서 파는 찹쌀 도너츠 그 5개 2,000원짜리가 있었어요. 2,000원치 주세요 하고 나서 하나를 집어먹고 4개를 싸주셨는데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이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기 골목 뒤에다 차를 세웠는데 거기다 지갑을 두고 왔다. 같이 가져오겠다. 하고 나서는 골목을 돌아서 그냥 엄청 뛰었어요. 울었죠. 말 그대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질렸다고 한다. 일하면서도 쉴 새 없이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민호 씨. 오늘도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느라 바쁘다. 병원에서 만난 대학생 도박 중독자. 도박 중독 치료에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이러한 약물 치료가 병행하기도 한다. 온라인 도박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해요는 정말 24시간을 해요 해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는 시간 빼고 다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도 그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자고 나서 경기 결과만 확인하니까 결국에는 온 마음이 거기에 닫아 있으니까 항상. 꼬박 하루 24시간 자그마치 4년을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송성민 학생. 그는 스스로가 도박을 멈추고 병원에서의 치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뇌파의 양을 측정해서 뇌의 상태를 평가한다.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째. 그래도 나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떻게 치료받을 결심을 한 것일까? 엄마가 같이 해결하자고 하신 거죠. 여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오픈을 해야 되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숨겨오면서 했던 도박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알려지니까 주변에서는 관리를 잘못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런 문제가 불거질까봐 항상 엄마 아빠가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게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박 중독을 치유하는 또 다른 경우. GA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서 단도박의 의지를 다지고
나 아닌 다른 도박 중독자들과 단도박의 힘든 점을 공유하면서 회복해가는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20대 청년. 그는 젊은 친구들은 스스로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단도박 모임이라는 곳에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친구들이 아마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치고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단도박 모임 GA는 10여 명 이내의 소규모 모임으로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운영 중에 있다. 자체 프로그램인 회복 프로그램과 일치 프로그램의 개념을 믿고 따르며 실천함으로써 단도박이 가능하도록 서로 돕는 모임이다. 도박 중독자임을 시인합니다. 제가 하였던 도박의 종류는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입니다. 매번 자신의 지난 생활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단도박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정말 쉽게 빌려줘요. 왜냐면 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대출 중개해주는 분들도 이 사람이 도박 때문에 대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숨기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쉽게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뭐 1,000 얼마까지도 빌려줬어요. 저축은행에서. 이렇듯 손쉽게 도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 도박 빚은 거침없이 늘어가고 가정은 그만큼 더 쉽게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단도박 모임이 이루어지는 옆방에서는 가족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말 못할 고민이 많았으리다. 이 모임에 오면 모두가 같은 고민으로 힘들기 때문에 더욱 솔직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박 중독자나 가족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 이후 치유 과정을 밟아갈 수도 있다. 첫 번째 단계가 1336이라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헬프라인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도박 중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드님하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가족분들하고 좀 상의하고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시게 되면 다만 문제는 도박 문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상담을 받아야만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내담자의 회복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평가를 하고 내담자의 어떤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는 평가 단계가 있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서 정기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게 정규 치료 과정이고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층에 위치한 카페.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경순 씨. 그 역시도 도박 중독자의 아내였다. 단도박 가족 모임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도박자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배웠다고 한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드리고 체험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부끄럽고 또한 숨기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녀다. 중독자와 살아가는 방법, 특징 이런 것들을 가족이 알아가지고 대처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비교도 안 하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도박 중독자와 살아온 지난 30여 년의 삶의 경험에서 그녀는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재정적인 문제는 그 한꺼번에 도박빚을 갚지 마라 이제 그렇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가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빚을 갚는데 한꺼번에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길게 갚는 게 그 사람의 그 단도박 생활에 도움이 되죠.
때마침 갖가지 중독 문제들에 대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었다. 중독 관련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었는데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d as such, the government may obtain significant funds, and they should make sure,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sure that appropriate prevention, treatment, and policies are in place to help safeguard individuals who may develop gambling problems. 호주나 뉴질랜드 쪽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프라의 어떤 서비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전자의 경우는 호주, 후자의 경우는 뉴질랜드가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호주 빅토리아주는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도박 관련 5개년 정책을 실시 중이다. 현재 도박 중장기 정책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5개년의 계획 중 법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치료 프로그램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도박 전반의 모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책임 도박 재단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 재단은 기존의 교육, 공익광고, 연구 등의 도박 전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있었다. A lot of the difference is that the foundation puts more focus on prevention of problem gambling rather than just treatment of problem gambling. So we do treat people with gambling problems. We have about 100 professional counsellors that provide treatment programs. But what we've done is we've also now put more attention and money to prevention programs that provide education and things like that. 도박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면 도박을 하더라도 회복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재단에서는 어린이들과 고등학생을 교육하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재단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었다. Previously, part of it was in one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n another part would have been in our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and a bit elsewhere. And this way it was consolidated into one organisation. It also separated the decision-making from the political area. 책임 도박 재단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성공적인 모델은 바로 반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major services are all targeted as primary care services. Anything that isn't hospital-based is provided by Banyule Community Health. 하루에 평균 4명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때마침 한 상담자가 찾아왔다. 보통 상담은 1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고 개인 상담은 물론 커플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한다. 6 months ago I started gambling just with some friends and then it got worse. I've been gambling every day. One of the issues that's often in the background for people with a serious gambling problem is social isolation. So part of the rehabilitation for most people is to become socially more connected. And a number of clients that I've worked with have chosen to use their experience really productively. So a number of clients will go on to work. 그것은 바로 상담사 중에 과거 도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뢰인에 연결해 주는 것이다. 바로 파트너 연결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So the benefits for the person who gambles is that they get to speak with someone who really understands what it's like to gamble. So they might also have a counsellor, but they also want to talk to someone who has gambled. So one of our clients said, it's better to talk to the peer support volunteer because they understand they've walked in my shoes. And so then the client knows that they're not being judged in any way. 이들은 자신의 과거 도박 경험에 비춰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보다 쉽게 마음을 연다고 한다. 모니카 역시도 과거 도박 중독 경험을 가진 상담사다.
How I stop? You want to know how I stop? You want to know how I stop? My son said to me, Mom, take this $50. And I say, why? He didn't know that I gamble because I hide it very well. And I said, why? He said, because I spend it, Mom. Oh, okay. So guess what? I went to casino and I put all the money. And then I feel bad. I feel like because I could get $50 anywhere, but it was him, his money. Where is the trust? So who I was, I didn't like who I become. I didn't want to live my life like this anymore. 그 후 모니카는 도박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녀는 현재 이곳에서 도박 관련 재정 전문 상담가로 활동 중이다.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전자 도박기계를 포함한 주발 행복권, 즉석 복권 등이 합법화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서 카지노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도박 인구가 늘어가면서 문제점도 늘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 인구도 줄고 그에 따른 문제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도박 인구와 문제점은 감소했지만 그 심각성은 더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오클랜드에 위치한 도박 문제 방지 재단을 찾았다. Well, we've got two main foci of the foundation. The first thing that we do is that we provide services and help to people who are impacted by gambling harm. Sometimes that's the gambler, sometimes that's people around the gambler, their family, their friends, their employers. So providing help for people who are impacted by gambling. The other thing that we do,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is that we try and prevent that harm happening in the first place. 뉴질랜드 역시도 도박 전반의 서비스와 더불어 예방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에 상담했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는지 체크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또한 땅이 넓기 때문에 순회 상담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순회 상담은 상담실까지 이동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한다. Although often we're not talking about cities in New Zealand, we're talking about small towns in Korean terms. Maybe one a week, maybe one a month, depends upon the need and how many clients we have. 나아가 진정한 도움은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한국인 상담사를 만날 수 있었다. 저희들 에이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워크 비자, 일하는 고용 비자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지터 비자인, 방문 비자인 분들도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도박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유로피안들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잃고 얼마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에이시안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잃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숨길 수 없을 때 혹은 가정이 이미 파산 직전에 도박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담에 대한 인식의 문제, 도박에 대한 예방 교육의 부재가 낳은 현상이라고 하겠다.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 전문가들 역시도 청소년기의 도박 예방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We know from prevalence studies done internationally that adolescents actually have a higher rate of prevalence of problem gambling. And what I think governments really need to do is to allocate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s and for their implementation.
결국 도박은 도박을 하는 개인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행산업체, 공공보건이 서로 의논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So we understand that governments do rely on gambling and most people in the community enjoy it. But they need to balance that up with the amount of harm that is being done to our communities. So policies need to make sure that communities are protected, that there's good harm reduction measures in all the policies. That's the role of government.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무엇보다 도박 중독은 개인의 건강 문제는 물론 범죄를 수반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경우는 학습 기회 손실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전문성이나 인프라와의 네트워크와 그 연계 문제들 그리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명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다 실제적으로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그럼 현재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도박의 금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소 모임을 하는 단도박자들과 그 가족들. 도박의 치료는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도박 중독에 한번 걸리면은 혼자서는 또 가족끼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잡고 나와야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도박이라는 거에 들어가지 않게 이 가족이 다 함께 이 가정의 문화랄까요? 그런 걸 좀 건전한 문화로 바꾸는 노력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단도박은 정부와 사행산업 사업자, 지역사회 치유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도박 중독자, 이들을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 찍기보다는 내 가족으로 보듬어줄 그런 따스한 사회적 시선이 필요하다.